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2쪽 화학 또는 자극결막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인결막염. 이 어인결막염의 어자는 이제 의사 할 때 의자인데 그러니까 약과 관련된 그런 결막염입니다. 자, 동공수초제 네오마이신 이거는 항생제죠, 그죠? 등의 안약이나 방부제가 들어있는 약물을 장기간 전만함으로써 발생하는 결막염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나온 적도 없으니까. 그 다음 지극결막염이 있거든요. 지극결막염은 한 번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산성과 염기성, 즉 알칼리성의 물질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산성물질부터 보겠습니다. 산성물질이란 안구화상은 산이 조직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기 때문에 정상은 즉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상 즉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조직의 손상은 외면에만 한정된다. 그 말이 중요하니까 정상부터 한정되게 줄치 놓으시고. 자, 알칼리 물질이란 안구화성은 단백질을 변성시키진 않지만 다음부터 줄쳐됩니다. 빠르고 깊게 조직에 침투하여 초기 정상은 산에 비해 가벼운 것처럼 보이나 수시간 또는 수일 동안 계속 손상을 입혀 심부 조직의 파괴를 일으킨다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 달걀 있잖아, 그죠? 달걀 같은 경우에 식초나가 막 저으면은 그 마요네즈가 되죠, 그죠? 그런처럼 조직의 단백질이 변성이 된다, 산성물질에서는. 근데 표면이 바로 하얗게 익어버려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깊이까지는 손상이 되지 않는데, 알칼리는 겉으로는 큰 이상 없는 건데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아직 안구를 적출해야 되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요 두 개의 차이점을 기억하고 처방하는 방식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물이나 생리식임수로 결막 주문을 충분히 오랫동안 세척하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 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화학기량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 간단한 것도 자꾸 시험에 나옵니다. 화학기량제는 산성이면 중화시킨다고 알칼리를 눈에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알칼리 염기성이 들어갔는데 다시 식초라든지 이런 염산이라든지 이 산성물질을 눈에 넣을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그죠? 기량제, 중성으로 만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화학작용이 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눈 자체가 아예 타버리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퇴행성질환이 있습니다. 퇴행성질환은 우리가 선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크게 나와서 검열반과 그 다음에 군날개인데 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제 검열반이 됩니다. 언론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해 보이죠, 그죠? 근데 검열반인 경우에는 크기가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앞쪽에 있는 거는. 근데 이제 뒤쪽에 요거는 이제 크기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요 부분이죠. 근데 군날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각막을 자꾸 침범하게 됩니다. 나중에 동공까지 침범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야를 가리니까 그때는 이제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검열반, 코 쪽의 각막근처 생기는 안구결막의 항색결절. 자, 안구결막 항색결절 줄치시고, 오른쪽에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줄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읽어보면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미용상 절제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도 아프고 이런 게 없으니까 보기 싫을 뿐이죠. 그래서 미용상 절제합니다. 군날개로 이양하기도 하는데, 원인은 이제 자외선, 바람, 먼지, 눈 건조증 이런 게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 군날개. 군날개는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많으며 원인은 비슷합니다. 자외선, 먼지, 바람의 자극. 그래서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게 많이 걸리겠죠. 자, 안구결막에 줄쳐됩니다. 안구결막 삼각형의 섬유혈관 조직이 서서히 자라서 각막 위를 덮습니다. 여기까지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섬유혈관 조직이니까 당연히 자랍니다. 혈관이 있다는 뜻은 영양 공급을 받는다는 말이고, 영양 공급을 받으니까 자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군날개는 자라고 검열반은 자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각막의 코 쪽에 맞고, 예전에는 백내장으로 많이 오인시났죠. 백내장으로 많이 오인 줄치시면 됩니다. 백내장으로 오인하는 군날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열반은 백내장으로 오인받는, 사실은 이게 저나 사람들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 책에서 말하기로는 이론상으로는 군날개를 백내장으로 많이 오인한다. 왜? 동공을 침범하니까. 자, 제거 수술은 미용상, 시력장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시행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막 질환이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183쪽을 합니다.
각막질환의 주증상 시력감퇴 줄치세요. 주증상 줄치고 시력감퇴, 통증, 눈부심, 이물감, 눈물 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질환 경우에 뭐 눈이 가렵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결막염에서 봤다시피 한호선 삼출물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자, 각막 혼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각막 혼탁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각막 혼탁이 된다는 것은 각막은 본래 투명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혼탁해진 겁니다. 흐릿해진다 이거죠. 첫 번째 각막 부종이 있습니다. 각막 부종은 각막의 수분 함량이 높아져 가지고 각막이 흐릿하게 되는 증상이거든요. 각막의 수분량이 안압 상승, 각막 내피세의 기능 부전 등에 의해서 증가된 상태. 요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각막 침륜이 있습니다. 각막 침륜은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부종과 함께 세포 침륜이 나타나 혼탁이 발생한다. 죽은 세포들이 가라앉는 증상입니다. 따라붙어 그 각막에 가라앉아서 달라붙는 현상이 바로 세포 침륜이 됩니다. 각막 흉터는 각막 간지나 보호막막에 손상을 입고 나서 나으면은 이제 흉터가 생기는데, 그 흉터를 각막에서는 반흔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반흔. 그래서 원인은 뭐다? 각막 부종, 각막 침륜, 각막 흉터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84쪽에 중심각막궤양을 보겠습니다. 중심각막궤양이란 말이 붙은 거는 각막 중앙 부위에 각막의 궤양이 생기는 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각막궤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 보면 세균각막궤양에 녹농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균각막궤양,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각막궤양 중에서 단순포진과 대상포진인데 단순포진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그 다음에 가시아메바 각막염 요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각막궤양 말고 다음 페이지 보시다시피 186쪽 합니다. 주변각막궤양 이일이 있습니다. 지금 종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각막궤양, 뭐 비타민 A 결핍증 각막궤양이라든지 뭐 신경이나 노출각막염 기타 등등이 있는데 나중에 이런 거 별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84쪽에 세균성 각막궤양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농균 각막궤양, 이거는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녹농균 각막궤양은 시험에 하여튼 매년 나오다가 또 한 해 건너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왜? 문제 내기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자주 발생, 줄치세요. 소프트 렌즈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염된 형광용에서 감염됩니다. 오염된 형광용 줄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플루오레신 페이퍼를 사용합니다. 형광종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장씩 떼가지고 거기다 이제 점암 마취제를 똑 떨어뜨려 가지고 눈에다가 살짝 이렇게 바르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안과에 갔을 때. 각막궤양 형성 부위에서 녹농균이 청록색의 분비물을 생산해요. 특유의 청록색을 그 특유의 청록색을 띠는 분비물이기 때문에 이래서 녹농균 각막궤양이랍니다. 그래서 앞방축농이 다량으로 나타나. 그래서 앞방축농 줄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각막천공 줄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명위험 줄치면 됩니다. 자, 앞방축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안방이 있잖아요, 그죠? 안방과 뒷방이 있죠. 그래서 앞방에 거기서 고름이 차는 게 앞방축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막과 그 홍채 사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증체 사이, 홍채 사이, 그 사이에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각막과 홍채, 수증체 사이, 그 사이 앞방에 고름이 차는 게 앞방축농이 바로 이 녹농균 각막궤양의 또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 8-9에 보면 녹농균이 이런 식으로 이 균이 있죠, 그죠? 자, 오른쪽에 있는 8-10번에 이제 포도알균인데 정말 포도송이 생겼습니다. 내가 대면 수업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했는데, 우리 얼굴에는 포도알균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아무리 씻고도 얼굴이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을 비비거나 이러면은 바로 눈으로 포도알균이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만성 세균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 바로 포도알균이 포도알균이 주 원인균이 된다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 포도알균 각막궤양과 페렘알균 각막궤양은 실제로 지금 현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요런 게 제목만 답까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균 각막궤양이 있습니다. 진균은 펑거스죠. 즉 곰팡입니다. 곰팡이.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진균이 먼지, 이물, 손, 그 다음에 각종 의복, 수건, 때로는 점암, 약을 통해서 직접 혹은 저 밑에 그 다음 지금 185쪽 혈액 또는 림프샘을 따라서 다른 조직전이 되어 감염된다.
특히 선하죠. 그죠? 곡물, 직물, 취급. 줄치 놓으세요. 곡물, 직물, 취급.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이나 섬유공장에 일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겼죠.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 요즘에는 다 곡을 쓰고 보안경 쓰고 일을 하니까. 근데 옛날에 뭐 분들은 그래 했습니까? 그죠? 자, 각막상표에 미세한 외상이 있을 때 감염되기 쉽다. 그 다음에 깃털 모양의 침륜이나 기항에서 좀 떨어진 곳에 여러 개의 침륜이 위성처럼 발생하는 위성병소. 자, 위성병소 줄지 넣으세요. 그러니까 군데군데에 침륜이, 그러니까 허리 점 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위성병소입니다. 위성병소가 진균각막경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진균이 대스맨막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각막이 5개 층 중에서 대스맨막까지는 보통 세균이 침범을 못하는데 진균은 대스맨막을 바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쳐야 됩니다. 대스맨막 쉽게 통과 줄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앞방축농 줄치면 됩니다. 자, 앞방축농은 앞에서 봤듯이 녹농균 각막경에서도 주정상이고 진균 각막경에서도, 그러니까 대스맨막을 통해서 앞방축농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각막기항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각막기항은 크게 단순 포진과 그 다음에 대상 포진인데, 단순 포진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입가에 찢어지는 거 있죠. 그죠? 입가에 찢어지는 경우 요즘은 거의 없는데, 한 번씩 입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바로 그게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 가면은 바로 약을 갖다가 주죠. 아스코르비역 하는 약이 있습니다. 아스코르비역 연고를 그거 주는데 한 개 3,000원인가 뭐 그래 하던데, 그걸 바르면 이제 즉시 나와버리죠. 자, 단순 포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원발형과 재발형으로 분류한다. 임상적으로, 자, 줄치세요. 입과 눈에 발생하는 1형, 그 다음에 생식기, 그 다음에 2형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입과 눈에 나타나는 1형이 있고 생식기에 증상을 나타내는 2형이 있습니다. 자, 원인 줄치시고 오른쪽 자외선, 그 다음에 오른쪽 외상, 정신적 스트레스, 울경, 국소 또는 저 밑에 면역자까지 다 줄치면 됩니다. 자, 이거 특징은 특징선하죠. 그죠? 오른쪽에 줄치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 모양의 각막경, 나뭇가지 모양.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나뭇가지 각막경이거든요. 자, 그림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녹농균과 포도알균은 앞에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가지 모양 각막경을 보겠습니다. 뭐 책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가지 모양 각막경 이런 식으로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단순 포진 각막경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하게 증상이 심합니다. 가지 모양 각막경이 이제 바로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대부분 한쪽 눈에 발생하며 주로 아토피스 환자 줄치시고, 자, 초기에는 각막지각이 저하되어 초기하고 각막지각이 저하까지 줄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가벼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며 기질각막경에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자, 흔한 합병증 하는 거 있죠, 그죠? 합병증 줄치시고, 그 밑에 보면 원방각막염 줄치면 됩니다. 합병증으로 둥근 원반 모양의 각막 기질 부종이 나타나는 원방각막염이 생길 수 있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둥그런 모양이다 이거지. 그래서 둥그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접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방각막입니다. 그래서 원방각막임이라는 말이 뜨면은 단순포진 각막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밑에 앞방축농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앞방축농은 줄치고 오른쪽에 앉는다에 줄치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거와 진균각막경과는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가지모양 각막염, 지도모양 각막염, 원방각 각막지각 수실로 확진할 수 있다. 요런 4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요 4가지 증상 갈로 해 놓으시고 눈에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됩니다. 3분의 가량이 2년에 재발해서 감기로 인한 발열이나 몸이 필요가 없도록 주의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바이러스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 줄쳐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 줄치고 밑에 사용하지 않는다 줄치고 하살표 딱 해놓으세요. 스테로이드 요게 답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답으로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대상포진 각막염은 요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이 눈에 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마 부위에 생기고 이래가지고 물집이 생기고 딱지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이제 몸이 많이 약해졌을 경우에 등에도 생기고 배에도 생기고 얼굴에 생기고 이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눈 부위, 즉 이마 쪽에 얼굴이 생긴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아프죠. 이거는 뭐냐면 3차 신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3차 신경이 뭡니까? 바로 감각신경이죠, 그죠?
그래서 감각신경이 따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하게 이렇게 하얗게 완전히 각막 자체가 아예 하얗게 변한 아주 심한 궤양이 발생했습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각막염, 이것도 원발형 재발형을 분류하는데, 자, 두 번째 재발형에서 눈감염이 흔히 발생합니다. 재발형에서 눈감염 흔히 발생, 줄치면 됩니다. 자, 단순포진 각막염, 각막 산피발 침범하자. 대상포진 각막염은 각막기질과, 자, 요걸 줄치해야 됩니다. 각막기질, 홍채, 승모체까지 침범, 요까지 줄치됩니다. 요게 이제 단순포진과 다르다 이거죠. 자, 감각신경 3차 신경을 따라갑니다. 3차 신경 따라갑니다. 줄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3차 신경을 따라서 감염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집이 생기고 가려우면서 아픕니다. 그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3차 신경이 지배하는 얼굴 부위에 밑에 반점 줄치고, 그 다음에 잔물집 줄치고, 오른쪽에 딱지 줄치고, 딱딱딱 이렇게 반점, 잔물집, 딱지, 이러면은 바로 대상포진이더라. 그 다음에 초기에 각막지각이죠. 각막지각자 줄치시고, 이거는 이제 단순포진과 같습니다. 각막기질 부종과 대수명과 줄여 보이며 순한데, 단순포진 각막지면 나뭇가지 모양의 궤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온방광이 발생하기도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줄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차 신경, 그 다음에 재발형일 때 잘 걸린다는 거,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시아메바 각막염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